아도비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초보 유튜브가 배워서는 절대 안 될 편집기입니다. 배우다가 죽어요. 초보 유튜버한테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없습니다. 제 윈도우는 제대로 뜨지도 않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와 그것이 어떤 아이패드가 되었든 아이패드와 아이무비의 조합이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뭐 에빠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평생 윈도우 사용자였고요. 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3년 반 전부터 아이패드를 메인컴으로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영상을 제작할 계획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계속 사용해오면서 보니까 아이무비라는 앱도 있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영상을 뭐 시험삼아 만들어 보기도 했죠. 유튜브에는 좀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막상 사용해 보니까 저는 지금 윈도우 컴퓨터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 윈도우 컴퓨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보통 뭐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그런 중가 가성비 왕이라고 그러는 에이서 윈도우 랩탑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두 컴퓨터 모두 i5 칩이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당시에는 아이패드 미니 5를 갖고 있었으니까 요즘 아이패드 일반 9세대 모델인 셈이죠. 근데 그것도 당시에 한 550달러? 그러니까 뭐 6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 처리 실력은요. 당시 아이패드 미니 5가 메모리가 3GB밖에 없었을걸요. 반면에 에이서는 하나는 12GB 메모리, 하나는 16GB 메모리입니다. 제가 뭐 대략 10만원, 뭐 7만원 정도 주고 추가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윈도우 에이서가 훨씬 비싼 기종이었습니다. 근데 뭐 당시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패드 미니 5는 4K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윈도우에서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플 기기들은 메모리가 최적화되어 있고요. 당시로서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3GB짜리 아이패드 미니에서는 4K까지도 돌아가고 매끄럽게 잘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제 윈도우 에이서로는 제대로 뜨지도 않아요. 4K 영상은요. 물론 1080p는 어느 정도 돌리긴 하겠으나 버벅버벅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M1 칩이 나오기 전부터 아이패드에 들어간 애플의 A 칩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인텔 맥들도 뭐 용량이 크고 그러니까 더 큰 영상을 돌릴 수 있었죠. 그리고 고도의 영상 앱들이 있으니까 프로들은 그 고도의 영상 앱을 써야 했겠지만 하나의 동영상을 돌리고 편집하는 데는 미니 5가 2,000달러짜리 앱보다도 못할 게 없었어요. 물론 아이패드에는 고도의 영상 애플리케이션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도도 안 해봤죠. 근데 아이무비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영상을 돌려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처리를 잘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최적화된 기기고 쓸데없는 비대한 기능,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전혀 필요 없는 기능들은 그냥 다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많이 안 필요하고 아주 필수적인 영상을 굴리는 데는 특히 유튜브처럼 굉장히 단조로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로서는 그 이상 잘 돌아가는 기기가 없었어요. 그 가격대에서. 그리고 대충 맥이라는 기기는 누구한테 인기가 있냐면 영상 제작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같은 인텔 칩을 넣을 때도 애플 제품들이 그래픽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뭐 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애플을 굉장히 선호했죠.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은 범접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태블릿으로만 상상을 하고 이걸 쓸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M1에 아이패드에 A칩이 들어가면서 거기다 메모리를 더 때려넣고 디스크 용량도 더 때려놓고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와서 인텔 같은 경우는 회사 비즈니스 플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패드 미니를 단순히 싸게만 볼 것이 아니라 동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요. 물론 초보적인 건데 사실 초보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뭐 2, 3년 전에는 아도비의 아도비 영상 소프트웨어요. 그것도 들어왔고, 근데 아도비는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못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세계 1위인 거는 틀림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요즘은 일단 상당수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상당히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아도비 프리미엄이 이런 것들이 20, 30년 동안 써온 사람들이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그러면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아깝거든요. 이게 완전 전문가 소프트웨어죠. 영상 제작 전문가 소프트웨어인데 가격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아도비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가 아도비한테는 아주 이를 갈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나태해지고 워낙 비대해져 갖고 30년 뭐 30년 넘었겠죠. 30년 동안 그냥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던 회사다 보니까 이노베이션도 느리고 일반 사람들이 쓸 게 못 됩니다. 배우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항마가 뭐 다빈치 리solve가 있겠고 뭐 크게 세 개를 뽑자 그러면 맥킨토시에서 갖고 있는 파이널 컷 프로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국내 여러 영상에서 초보 유튜버들한테 편집 소프트웨어를 권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한마디로 내용이 황당하더라고요. 아도비 프리미어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도비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대부분 영상에는 특히 뭐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상들을 보면 그 정도의 고급 소프트웨어를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반 초보 유튜브가 그걸 처음부터 배우겠다 그러면 목적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남이 영상을 편집해줘서 돈을 벌 거면 그걸 업으로 삼을 거면 소위 말하는 거 뭐 3대 천왕이겠죠. 뭐 그 밖에도 딴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거론되는 것들이 다빈치 리졸브, 아도비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프로 기능으로 쓰려고 그러면 $300죠.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는 일단 맥에서밖에 안 돌아갑니다. 아이패드에 안 넣어줘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이거 뭐 대충 다 $300불짜리입니다. 그중에 다빈치 리졸브는 속도를 최고 성능으로 뽑을 때만 약 $300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버전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아이패드에도 들어왔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통 8GB의 램을 요구한다는데 그거 지금 아이패드 미니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물론 4K 영상을 돌리고 그러면 버벅버벅 되겠죠. 아이패드 미니 6 같은 경우는 일단 USB 3.0 스피드밖에 못 뽑아주는 기계니까요. 외장 하드와 연결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일반 중가에서는 다빈치 리졸브를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기계가 더 비싸져야 하거든요. 더 비싸지는 이유는 CPU도 CPU지만 최적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외장 GPU를 갖다 붙이는데 그게 뭐 가격이 올라갈 땐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그 정도까지 붙이려고 그러면 맥을 사야 하거든요. 제가 여기 맥 미니를 갖고 있습니다만 맥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쓰려고 그러면 GPU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CPU를 붙이면 1,500불, 2,000불 돼버려요. 단순. 그리고 그거를 GPU를 구매하는 것부터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뭐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발열 엄청 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욕심이 많아서 영상 제작 수준은 턱도 없으나 그 한계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약 어느 측면에서는 아이패드를 벗어나서 맥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얻는 이점이 있고요. 근데 제가 뭐 한 6, 7개월 만들어 봤고 그냥 끄적끄적 이거저거 시험해본 지는 뭐 한 2년 됐거든요. 물론 한 달에 하나도 못 올리고 영상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애플이 싸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데스크탑으로 가면 스타벅스에 들고 가는 용이라 할 정도로 맥북 에어니 뭐 맥북 프로니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기는 한데 저는 스타벅스 들어가면 뭐 아이패드 들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커피숍에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할 것도 아니고 초보 유튜버한테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없습니다. 저는 뭐 심지어는 뭐 트래블로그를 하면서 요즘 4K짜리도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삼아서 찍어보는 겁니다. 제가 4K가 필요해서 찍는 건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값도 어마어마하고 이래지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맥미니 같은 경우는 요번에 M2가 나왔죠. 뭐 499불이더라고요, 미국산. 물론 국내 들어오면 그 가격에 괴리가 좀 생깁니다만 맥미니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싸요. 동급의 윈도우를 맥미니가 구동하는 영상을 구동하시려면 맥미니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시면 맥미니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미 유튜버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뛰어나서 금세 대박이 날 사람을 상대로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 3년들 걸리실 겁니다. 이게 뭐 처음에 나와서 뭐 떡상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제가 그거는 저의 첫
디지털 할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전부 다 손흥민처럼 볼 찰 수 있죠. 어려서부터 또 유소년 축구단 가입하고 하루에 슈팅 300개, 500개 연습하고 헤딩슛 100개 연습하고 매일 운동장 20바퀴 돌고 30m 달리기 30회 하고 이러면 손흥민 되는데 그게 받쳐주는 체력이 있어야 하고 그게 기본의 타고난 재주겠죠. 무시무시한 노력 끝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박 유튜버가 아닌 개미 유튜버의 최종 기착지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 하면 지금 가장 배우기 쉬운 소프트웨어는 영상 에디터는 루마퓨전입니다. 루마퓨전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지금 전적으로 루마퓨전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뭐 한 5, 6개월 본격적으로 썼지만 그 전에 시험 삼아 올리던 뭐 한 달에 한 편 올리고 그럴 때는 아이무비를 썼어요. 그리고 루마퓨전은 산지는 기간이 꽤 됐는데 한 1, 2년 동안 안 쓰다가 아이무비가 이제 굉장히 갑갑해지기 시작하고 띄엄띄엄 만들면서도 어느 순간에 아이무비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루마퓨전으로 갈아탄 거거든요. 처음에 이것도 $30 주고 샀으니까 지금 뒤에 뜬 화면이 루마퓨전이거든요. 이거 뭐 제가 산 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안 썼죠.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미국 유튜버들 보면요. 루마퓨전으로 떼돈 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음악하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 기타 등등. 루마퓨전 정도면 배우기도 쉽고 일단 배우기 쉽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건 아무래도 아마추어 영상이지 않습니까? 대형 제작자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요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이패드나 루마퓨전도 없던 시점부터 제작을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은 거의 뭐 방송국 수준에 이른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1인 유튜버로서는 루마퓨전이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저렴하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수준에 이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렴화되는 거죠. $30 정도면 구매를 합니다. 자기가 정 필요하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무비를 사용하다가 갑갑해져서 루마퓨전을 옮겨갔다고 얘기를 했으나 그 전에도 아이무비를 사용하다가 몇 번 시도해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딱 열면 막막해요. UI가 훨씬 방대하죠. 하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닫은 게 한 두어 번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아유 손에 익은 걸로 하자.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결국에 3번째 정도에 루마퓨전을 완전히 쓰기로 했습니다. 못마땅한 것들이 있고 이게 못마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편집을 하다 시간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무비를 어느 정도 다루니까 딴 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건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루마퓨전으로 갔습니다. 루마퓨전 그때 뭐 막상 처음이었을 때는 굉장히 그 메뉴 선택이라든지 뭐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근데 루마퓨전을 적응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바꿔 말하면 제가 아이무비를 굉장히 게으르게 배웠기 때문에 원래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니까요. 젊은 분들이면 한 달이면 끝나요. 뭐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 한 달이면 끝날 테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으신 노령이시라고 해도 한 달 정도 열심히 시간이 많아서 초보면서도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한 달 정도면 얼추 대부분 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를 본인이 모르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2달 정도면 보통은 아이무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무비 같은 경우는 애플 사이드에서는 최고봉이라 볼 수 있는 파이널 컷 프로 편집기의 UI와 상당히 비슷해요.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맥에도 아이무비가 있습니다. 제 맥 미니에도 아이무비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맥 미니에 있는 아이무비 버전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맥을 갖고 배우시는 분도 맥 미니에 있는 아이무비를 사용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무료로 주어지거든요. 공짜예요. 그 당시에 저한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아이무비도 어려워요. 처음엔. 왜 저처럼 전혀 영상 제작 경험이 없었던 사람에게는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처음 배울 때 어려우면 하기 싫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목을 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올려봤자 사람은 뭐 10명 들어와서 보죠. 이런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아무거나 만들어서 내 생각에 될 것 같은 거 그냥 만들어서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박 유튜버들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 확 몰려온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만의 공식을 얘기한다고 저는 믿는데, 일단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간 뭔가 연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상 제작 능력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서 콘텐츠도 닦아가는 거고 촬영하는 기법도 배워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제가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를 갖고 배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전 사실 루마 퓨전도 상당 부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특수 효과 이런 거는 아직 못 만들죠. 마침 여기 무료로 다빈치 리solve도 아이패드에서 사용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사실 저는 다빈치 리solve가 아이패드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맥에서 한번 내려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막막해요. 처음 들어가면. 이걸 내가 배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편집술이 늘어나니까 색깔 보정을 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다빈치 리졸브는 색 보정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색깔 보정은 압권입니다. 원래 처음 출발이 영상 편집기가 아닌 색 보정 소프트웨어였어요. 한류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색 보정 기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파이널 컷 프로도 원래 영화 제작용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당시만 해도 뭐 컴퓨터 경쟁력이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데가 영상 제작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컷 프로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치고 계속 개선시켜 온 것이죠. 일반 사람이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특히 초보 유튜버가 그걸 배워서 그걸 쓰려고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도 좋아져야 되고 그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까지 갖춰야 하는데 그거 넘사벽이거든요. 윈도우 쓰던 사람들이 맥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폰이거든요. 폰이기 때문에 이게 폰이지 무슨 태블릿이 컴퓨터냐 하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말해서 지구상 90%의 사람은 이거 차고도 넘치는 컴퓨터입니다. 아마 더 될 거예요. 근데 영상 제작을 놀랍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무비가 공짜로 따라오고요. 아이무비와 루마 퓨전에는 좀 약간 차이가 있으나 그 개념을 갖고 들어가면 루마 퓨전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데 2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때도 역시 뭐 전념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루마 퓨전 대충 한 달 하니까 완전히 익더라고요. 뭐 2달 되니까 뭐 제가 필요한 기능은 다 쓸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무비를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 경험상 영상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이무비입니다. 소프트웨어상으로요. 아이무비를 쓸 수 있는 것은 맥 아니면 아이패드입니다. 이미 기존에 뭐 맥을 쓰고 있는 분이시라고 그러면 그냥 아이무비를 쓰시면 되겠죠. 근데 원래 영상을 안 할 사람이면 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맥북이 굉장히 비싼 컴퓨터가 되는 거죠. 용량도 조금 주고 메모리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할 사람이 아니면 윈도우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영상을 제작하시려면 맥이 더 싸고 아이패드는 더 쌉니다. 아이패드 프로까지 올라오시면 아이패드 프로는 맥 에어보다는 비싼 기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를 다 써봤습니다. 아이패드 일반, 미니 5, 아이패드 미니 6, 아이패드 미니 2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2018년 버전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현재반도 3개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일반 9세대, 그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6,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갖고 있습니다. M1이죠. 초보 유튜버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아이패드 미니 5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고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헐값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패드 10세대는 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뽀대만 있는 기기고 아이패드 9세대보다 약간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패드 9세대로 편집을 하면서 작년에 아이패드 9세대를 사갖고 영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돼서. 루마 퓨전을 그렇게 잘 돌려요. 오히려 이거보다 잘 돌리더라고요. 기계가 깨끗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산지 얼마 안 되고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M1보다 낫어요. 오히려 M1은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 비싼 기기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즉 아이패드 미니 6를 중고로 구매하신다거나 아이패드 일반 뭐 9세대, 심지어는 8세대도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이패드 9세대 정도 사시면 그게 원래 뭐 한 4, 50만 원 했을 거거든요. 중고로 내려가시면 30만 원대 아닐까요? 제가 요즘 시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제한이 있어요. 어느 시점인가 제한을 느끼실 건데 아마 1, 2년 정도 사용하실 제한이 없으실 거고, 입문하는데 일단 비용이 적게 드는데, 물론 갖고 있는 윈도우 컴퓨터
주가 컴퓨터로 시작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윈도우 소프트웨어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지금 새로운 소프트웨어 편집 도구로 간다 그러면 영상 쪽을 좀 꾸준하게 제작할 의향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아이패드를 구매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수준이라 그러면 그때 좀 어느 정도 본격 유튜버가 되고 싶은 시점일 거거든요. 뭐 어느 정도 뭐 조회수가 나올 때의 얘기겠죠. 그런 시점에서는 그냥 뭐 맥미니 같은 거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데 맥미니는 배우기가 여전히 어려우니까 약간 비싸더라도 아이패드 프로로 갈아타실 수도 있고, 저는 유일하게 안 써본 게 아이패드 에어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이패드 에어로도 아주 충분할 걸로 보고요. 이거는 제가 저의 컴퓨터 지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USB 3.2 2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훌륭하게 처리할 겁니다. 별로 아이패드 프로와 차이가 M1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테이지 매니저를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짓거리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M1 안 살 테니까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걸 뭐 중고 쪽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새 거는 좀 비싼 편이에요. 이게 뭐 최첨단 컴퓨터다 보니까 맥미니와 가격 비교할 때 이것이 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쓸 일이 없는데, 초보 유튜버 수준에서는 쓸 일이 전혀 없는데 그걸 구태여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배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윈도우 쓰시던 분이 맥으로 넘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뭐 인터넷 검색만 하려고 그러면 뭐 크롬 내려서 똑같이 할 거면 상관이 없지만, 영상 제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다 하드디스크를 붙인다든지 외장기기를 지고 허브를 붙이고 이러기 시작하면 맥은 호환성이 떨어져서 그냥 윈도우 쓰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문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을 쓰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영상 쪽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싸다고 봅니다. 유튜버 영상 제작하는 수준에서는요. 물론 맥이 고단가 영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윈도우보다 더 비싸질 수는 있겠으나요. 그러니까 맥북에요, 굉장히 윈도우에 비해서 무지하게 저렴한 컴퓨터입니다. 그렇게 비교할 때 이것도 600불이고 저것도 600불입니다. 같은 돈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M1은 뭐 한 780불 주고 샀나? 여전히 이건 뭐 용량도 128GB 안 되고요. 500GB인데 이건 뭐 제가 거의 1000불 주고 샀거든요. 하지만 250GB에 8GB만 그냥 얼추 비슷하거나 아이패드가 약간 비싼 편이죠. 그럼에도 제가 아이패드로 그냥 편집을 하는 것은 이걸 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의 영상을 편집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욕심은 있어도 그 이상의 욕심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쉽게 러닝 커브를 빨리 극복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패드와 아이무비를 이용한 영상 편집에 대해서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제 영상에서 윈도우에 관한 걸 전혀 못 배우니까 나는 아이패드 따위로는 안 해 뭐 이러시더라도 이 영상 제작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 편집기에는 윈도우, 아이패드, 맥 이런 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도움이 되실 테고요. 그래서 계속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회차부터는 아이무비에 대한 간략한 튜토리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루마 퓨전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은 루마 퓨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시기 전에 아이무비를 한번 거치시는 것이 시간 낭비도 줄이고 영상 제작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심혈 있게 상당 기간 유튜브에 도전해 보시겠다는 초보 유튜버들한테 지식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